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신임 CEO의 세 번째 인터뷰가 나오게 돼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아이온큐 CEO가 굉장히 젊고요. 44세로 알고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합니다. 그래서 피터 제프맨 CEO랑 많이 다른 느낌인데 오늘은 아이온큐 CEO가 왜 자신이 최고인지, 왜 아이온큐가 최고인지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또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힌트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아이온큐 사이트에 이런 게 올라왔어요. 아이온큐의 CEO가 65 미디어라는 곳에 참여해서 아이온큐가 양자혁명을 선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했다. 그래서 3월 14일에 이 미디어에 출연을 해서 양자의 상업화에 관한 이야기를 아이온큐의 신임 CEO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더 56 미디어라는 곳은 이제 더 퓨처럼 그룹 그리고 무어 인사이트 앤 스트래티지라는 곳인데 두 회사 모두 기술 산업 분석이나 시장 조사, 컨설팅 같은 것을 해주는 것으로 이제 주요 기술 기업이나 제품 경영진들을 이제 소개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명의 MC와 니콜로 데마시 신임 CEO가 인터뷰를 나누는데 질문 응답 형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온큐 CEO가 어떻게 됐냐? 기존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학부, 대학원에서 물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지금 아이온큐 CEO가. 그리고 크리스 먼로의 연구를 1990년대 중반에부터 접했다. 그는 리처드 파인맨 박사가 70년대에 구상한 이 양자역학을 활용한 컴퓨터를 실제로 구현한 인물인데 2015년에 아이온큐가 20억 불 규모로 상장을 하자 양자시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사라졌다. 실제로 이 니콜로 데마시는 DMI라는 벤처 캐피탈 그룹의 사장이죠. 이 회사가 만든 스펙 회사가 아이온큐랑 합병을 하면서 스펙 상장으로 아이온큐가 우회 상장을 하게 됐는데 2019년에 이 IPO를 지원했고 2020년에 아이온큐를 선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양자 컴퓨터 회사들을 상장시킬 수 있었지만 아이온큐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 아이온큐가 상업화를 가장 먼저 하고 더 이상 연구가 아니라 엔지니어링 도정 단계에 넘어갔다고 생각한 회사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엔지니어링 문제, 물론 도전이 있지만 물리학적인 돌파구가 필요한 것보다 해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지난 25년간 이온 트랩 방식 또 아이온큐에 관심이 있었고 5년간 IPO 이후에는 아이온큐 이사진으로 관여하면서 피터 제프맨 전 CEO, 현 이사회 의장과도 긴밀히 협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힌트를 주는데 피터 제프맨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그가 물러난다고 했으면 본인도 이 자리를 받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피터 제프맨이 이 자리를 니콜로 데마시에게 몇 년 전부터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터 제프맨은 어느 정도 두각을 만들고 본인 이사회 의장으로 이제 앞선에선 빠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는 젊은 인재를 사장으로 제안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최근에 양자 하드웨어 중심으로 하다가 양자 네트워킹 분야까지 인수합병을 통해 진출을 하면서 아이온큐의 총 잠재 시장 TAM을 2배로 늘렸습니다. 상업화 이게 도대체 뭐고 언제쯤 가능한가라고 물어봤더니 아이온큐는 상업화에 가장 먼저 집중한 기업이고 IPO했던 당시에 아이온큐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3대 클라우드 위에 유일하게 올라가는 양자 컴퓨터였는데 뭐 지금 한 4년 가까이 흘렸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양자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자사의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에 올리지 않느냐? 그리고 또는 세계 모두에 올라가 있는 양자 컴퓨터 기업이 없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온큐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엔시스, 에어버스,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기업들과 협력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이온큐가 앞서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다. 그리고 아이온큐의 24년 매출은 상장한 양자 컴퓨터 기업들의 작년 매출을 더한 것의 2배를 한 것보다도 더 크다라고 합니다. 현금성 자산도 마찬가지이다.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16일 기준으로 아이온큐가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4,300만. 컨티뉴엄은 아직 비상장이니까 빼고요. 리게티가 한 1,100만, 디웨이브가 한 9천만 되죠. 둘이 합치면 한 2천만 정도 됩니다. 아이온큐가 4,300만이니까 2배 한 것보다도 300만 불 더 벌었죠. 자, 그리고 아이온큐는 4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말했듯이 이제는 다른 상장 기업들처럼 진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수주, 부킹스가 아니라 매출로만 말하겠다라고 했던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온큐는 메릴랜드 본사와 시애틀 공장에서 양자 컴퓨터, 양자 네트워킹 장치들을 생산해서 글로벌하게 판매하고 있으며 스위스 퀀텀 바젤의 한 대에 최근에는 AFRL, 미 공군연구소가 주문한 2대 중 한 대를 배치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는 최소한 아이온큐에게는 양자 컴퓨터, 양자 네트워킹 모든 면에서 매우 현실이고 정부 고객, 대학 연구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실제 상업 고객을 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IDQ와 큐비텍을 인수함에 따라 싱텔과 SK텔레콤을 고객으로 확보했고 한국에 800km 길이의 양자 네트워크도 가지게 됐다. 36AQ인 작년 모델로도 에어버스와 화물 적재 문제, 제너럴 다이내믹스 IT와 함께 이상 탐지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64AQ 템포가 나오면 연산 능력이 수억 배 향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자는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인상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고객들의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 풀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그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MC들이 또 중요한 얘기합니다. IBM과도 인터뷰를 했는데 IBM 수장은 5년 뒤쯤에 우리가 좋은 결과를 볼 거다라고 했는데 아이온큐는 무엇이 다른가? 창립자들이 더 뛰어난 상업화 방법인 이온 트랩을 선택했고 누구보다 이 일을 더 오래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만이 상온에서 사용 가능하며 자연의 원소를 쓰기 때문에 오류율이 훨씬 낮다. 그래서 논리적 큐빗을 만들기가 훨씬 쉽고 극조온이 필요 없기 때문에 소형화가 가능하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구글 등이 큰 발표를 했지만 그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시제품이다. 즉 아이온큐가 95년, 2005년 수준이기 때문에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 공군이 아이온큐를 선택한 이유를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를 해줘요. 양자 컴퓨터를 소형화시켜서 전투기나 드론에 넣겠다. 또 드론 해킹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양자 네트워크를 상업화할 거고 GPS 제밍이 문제이기 때문에 양자 센서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주 파트너로 아이온큐를 선정을 해서 전투기 드론에만 들어가는 것만 해도 이온 트랩 소형화만 가능하기 때문에 초전도체는 꿈도 못 꾸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아이온큐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얘기 계속했죠. 전투기에 탑재시킬 거다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니콜로 데마시 CEO가 첫 번째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미 공군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제대로 인정을 해줬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파트타임으로 이사진으로 일했지만 이제는 내 시간을 전부 투입해서 아이온큐에 베팅하고 있는 이유는 마치 지금의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이게 지금 양자 컴퓨팅계의 아이온큐입니다. 이들을 AI GPU 스타트업이 10년 뒤에 이기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못 이긴다는 거죠. 다른 수많은 초전도체, 광자 이런 애들이. 그래서 상업화를 먼저 하고 고객 생태계를 먼저 확립하고 로드맵을 지키고 제품을 발전시키면 고객은 그 회사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다른 회사들처럼 파워포인트 큐비트, 이게 뭐냐면은 서류상으로 30년, 35년, 40년도에 우리가 몇 개의 큐비트를 가지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대로 양자 컴퓨터, 양자 네트워킹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지금 작동 가능하고 판매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는 아이온큐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AI와 양자 간의 관계는 뭐냐? 또 여기서 젠슨왕 얘기를 해요. 젠슨왕 때문에 양자 주식들, 양자 기업들 타격이 컸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GPU 영역에 있는 사람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 논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다. 이건 마치 인텔의 CEO, 인텔 지금 망해가고 있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주인이 계속 바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고전 컴퓨터의 대명사인데 엔비디아의 젠슨왕, GPU, AI 시대 대장. 인텔 CEO가 젠슨에게 10년 전에 엔비디아 시총이 아이온큐와 같은 규모일 때 뭐라고 했냐? GPU는 쓸데가 없다. 단순히 게임기에만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GPU가 엔비디아가 인텔을 뒤집었죠. 지금 시가총액 3위 안에 들어가면서 GPU가 전체 컴퓨터 시장을 크게 확장시켰고 그 이유는 GPU가 CPU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QPU, 양자는 이미 GPU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더 발전할 거다. 특히 훨씬 에너지 효율적인데 템포 64EQ 같은 경우는 벽에 있는 전기 플러그에 그냥 꽂아서 쓸 수 있다.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현재 이런 빅테크들이 쓰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는 큰 문제입니다. 핵융합 발전소가 필요하다. 산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 이러니까 전력 면에서도 아주 매력적인데 64EQ는 수백만 개의 GPU로도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다. 지금 당장 다음 분기에 엔비디아만큼의 매출을 내겠다는 건 아니지만 양자는 누구도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 것이고 과학의 영역을 확장시킬 것이며 환경적인 우려도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암호화의 기반이 되는 RSA 암호 체계는 결국에 양자 컴퓨터로 격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양자 네트워킹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국방, 은행, 통신 섹터 등이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인데 그래서 아이온큐가 이 사업에 진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양자 컴퓨터, 양자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앞서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도태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잘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들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보면 필요제품의 CEO는 수년 전부터 지금 전고 능력 있는 니콜로에게 CEO 자리를 제안을 해왔다. 니콜로가 VC로서 IPO 후보 대상 중에 아이온큐를 선택한 이유는 또 지금 CEO 자리를 받은 이유는 아이온큐의 상업화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이다. 현재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양자 컴퓨터 수준은 아이온큐의 95년, 2005년도 수준이고 IPO했던 당시만 해도 아이온큐만 3대 클라우드 위에 양자 컴퓨터를 쓸 수 있게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하다. 왜 그들의 양자 컴퓨터가 뛰어나다면 스스로 자기 클라우드에 구글이 구글 클라우드에 올리지 않거나 세계 모두에 올라가 있는 양자 컴퓨터가 없는가 의미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온큐의 24년 매출은 상장한 양자 컴퓨터 기업들, 퀀텀 컴퓨팅, D-Wave, 리게티 다 합쳐도 걔네 매출의 2배를 한 것보다도 더 크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현금성 자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이온큐는 이제 매출로 말할 것이다. 더 이상 부킹스, 수주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온큐의 잠재력의 가장 큰 부분은 미 공군이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를 소형화시켜서 전투기와 드론에 넣는 것을 원한다. 여기서 수천 대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드론 해킹이나 GPS 제밍 같은 것도 양자 네트워킹, 양자 센싱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가 여기에 진출해서 진정한 종합 양자 솔루션 회사가 되겠다는 거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지금 아이온큐 20불 전후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되고 눌려있고 소외 있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이온큐가 불확실성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 뇌피셜이고요.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 보고 샀는데 왜 떨어져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의 생각은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이렇게 본다. 하지만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근거를 아이온큐 신임 CEO의 인터뷰 분석 그가 왜 아이온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서 좀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아이온큐 CEO의 세 번째 인터뷰까지 봤는데 스타일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공격적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젊은 피가 수혈이 돼서 아이온큐가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CEO 교체된 게 꼭 나쁘지만은 않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